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 중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길게 대화를 잘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후유증으로 마음이나 감정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서 생기는 문제라고 해요. 이런 증상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 대부분 50대, 60대가 되면 겪게 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지금쯤 중간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노후를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내용이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68세 여성분이 정신적인 불안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이 여성분은 20여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요. 자녀들과도 만날 때마다 자주 다투게 되는 바람에 최근에는 자녀들과도 보지 않고 혼자서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진료 중에도 의사의 얘기는 거의 듣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사소한 얘기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치료 과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다른 60대 환자도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진료 중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기도 하고요.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밤에 도통 잠을 못 자니 수면 부족으로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거죠. 항상 몸이 피곤하니 낮에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무기력증으로 인해 운동 부족으로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해요. 위에 두 환자분들의 경우 모두 노년기 우울증인데요.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빠지곤 하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감정지능은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쉽게 설명하면 상대의 말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 상대의 감정을 살피기도 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내 감정도 그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건데요. 이 감정지능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감정지능이 떨어지다 보면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상대에 대한 감정 파악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또 치매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겪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지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신체의 근육을 늘려야 건강이 좋아지듯 감정의 근육 또한 키워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감정지능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정지능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죠. 꼭 대단한 기술이나 학업 등을 배우는 것만이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 또한 배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된다고 해요. 자신의 살아온 날들의 경험과 굳어진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공감하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세를 고치려 노력하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감성지능을 키울 수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의 말이라도 타당하다면 듣고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늘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도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이나 취미 활동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도 매우 효과적인 감성지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격증에 도전해보셔도 좋고요. 외국어나 악기, 그림, 공예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젊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이 있다면 지금이 도전하기 가장 좋은 나이예요. 도전하시면 삶의 활력도 찾게 되고 감성도 풍부해질 거예요. 감성지능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 일상에서 나눔을 생활화하자.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나눌 만큼 여유롭지가 않은데요 라고 당장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물질을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나눈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적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한데요. 감성지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보다 힘든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집안일을 돕는 등 육체적인 봉사도 가능하고요. 경청을 통한 마음 나누기 등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대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주변에 찾아보면 나눔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자신의 형제, 친구, 이웃 등 주변에서 나눔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세요. 또 지자체마다 이런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을 찾아보셔도 지역마다 이런 모임들이 있고요.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곳에서도 나눔이 가능해요. 자신이 나누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주변에 나눔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처럼 일상에서 나눔을 생활화하게 되면 어려운 타인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보람과 감사함도 느끼고 감성지능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마음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니 나눌 기회를 꼭 찾아보세요. 감성지능을 키우는 방법 세 번째, 숙면을 취하자. 앞에서 말씀드린 한자의 예시처럼 잠을 잘 못 잘 경우 감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나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멈춰줄 브레이크가 필요한데요. 생각의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잡생각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아침에 커튼을 열고 1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빠른 속도로 2-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또 명상을 통해서도 세로토닌 분비를 늘릴 수 있는데요. 478 호흡법으로 알려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잔잔한 음악을 함께 들으면 마음을 평안히 가라앉히는데 더욱 효과적이에요. 또 세로토닌 분비를 돕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함유한 생선, 달걀, 치즈, 콩, 견과류 등의 음식을 충분히 드셔주세요. 음식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 트립토판이 뇌에 도달해 화학 단계를 거치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활동과 식생활을 통해서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주시면 분명 숙면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잠을 잘 못 이루는 등 이런 증상들은 중노년기에 흔히 겪는 증상인데요. 이럴 때 감성지능을 높이는 노력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고 일상에서 나눔을 생활하면서 숙면을 취하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의 저서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습관에서 내 마음 사용법과 다른 일부 내용을 참고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뇌근육 사용법, 뇌약 사용법, 뇌눈의 사용법 등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읽어보셔도 좋을 듯해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